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 취업에 필요한 비타민을 저희들이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비타민 같은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조은우 시장님은 제가 조금 비타민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워낙 깔끔하시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어디를 봐서 비타민이요? 예? 네? 비타민 같은 이분은- 장미꽃이 하나 딱 꽂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이분은 저처럼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워낙 비타민 같은 네. 정보를 많이 주시니까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 좀 쓸쓸하셨죠? 우리 조 시장님 안 계셔가지고. 조 실장 없어도 뭐 상은 씨가 있으니까 안 쓸쓸했어요. 어머, 역시 비타민이십니다. 역시. 여보세요? 네. 남의 파트너를 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은 예, 지금 2주 만에 뵙는 건데 어떻게 네. 지냈어요? 재곤 씨를 못 빼가지고 너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편 먹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2부 시작하면서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요,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들에게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신입사원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항목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좀 아주 높게 나온 답이 요즘의 신입사원들은 너무 쉽게 이직을 생각한다라는 문항이었었습니다. 실제로도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30%가 넘는다는 조사 자료도 있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일수록 그 수치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직을 생각하는 데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근저에 있는 이유가 아마도 일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요즘 공채 시즌을 맞아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네. 할 말이 없어요. 아, 스스로에게요? 예,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일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삼겹살을 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김치도 같이 넣어서. 구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돈을 번다는 행위는 정말 중요한 행위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 이유만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준비하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제 출연료가 그닥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저희 출연료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그 핵심의 요지는 다시 네. 넘어가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그 강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행위보다는 저를 보러 오는 요 행위가. 그렇죠. 제 1번은 이제 네. 우리 재건 씨를 보는 거, 예. 그리고 2번은 제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 이제 청년층에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즉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돈 이외에 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인 거죠. 네. 네. 그럼 구직자분들도 지금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대학생들 수업을 해보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을 보면 1순위가 바로 연봉이에요. 그 연봉이 높은 회사 위주로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렵게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나? 라는 어떤 자책감,
또는 자기 비하를 얻을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는 일이 재미도 없을 것이고 위기가 오게 되면 쉽게 이직을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뭐 사실 구직자들도 뭐 저처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겠지만요. 네. 또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역시나 그렇게 이제 일에 치이다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일본의 영세 기업이었던 교세라를 세계 1등 기업으로 키운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저 역시나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것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당신이 일하는 것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나 많은 도움을 얻었고 우리 구직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도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련하는 거군요. 스스로를.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이 이제 끝나고 났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그 고민이 좀 더 선행이 된다면요. 어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주는 가치관을 정립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념을 보통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 또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결심 등을 포함한 어떤 의식 수준을 말하죠.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떠한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가치관인 거죠. 화면에서 제가 변화 모델의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떤 우리한테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요인들이 보면 계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하위 계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위 계층이 변화가 오게 되면 반드시 하위 계층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하위에 있는 능력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위 계층이 변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위 계층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찾고 싶으시다면 그 상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가치관 정리부터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에 대한 가치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조금은 취업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면 실제 이제 지난해부터 취업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가 올드루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의 가치관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올드루키의 경우는 본인이 취업난으로서 이제 대기업 원하는 기업을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해서 업무를 한 다음에 대기업으로 옮긴 것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이 신입사원 공채에서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5명 중에 2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네. 자, 올드루키가 뭐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단련이 돼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보지 않을까요? 네, 실제 뭐 같이 입사한 다른 신입 사원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게 단점이지만 네. 뭐 다양한 경험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조직 생활에서도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제 이제 유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인사 담당자의 경우는 올드루키를 선호하게 되고 지난 작년의 기준에 기준하면 70%가 넘는 인사 담당자가 올드루키를 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지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올드루키는 어떻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언론상에서 보이는 게 신문기사나 외부에 알려지는 건 좀 그거 이외에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올드루키에서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올드루키는 그런 경우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올드루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에 대한 가치관을 자체를 정립을 못하고 실제 일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이 무턱대고 취업을 한 다음에
본인의 적성이나 비전 등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회사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부분이 선배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원하는 회사나 직무를 그냥 선택하게 되는데 이 직무에서 이제 본인이 적응하다 보면 자기의 적성과 일의 가치관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포기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인사팀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오히려 직무 경험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구직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올드루키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네. 예, 부정적 올드루키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앞에서 언급한 일에 대한 가치관을 미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목적이나 가치관을 전혀 정립하지 못한 채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는 주변의 강요를 때문에 학교에서 밀려나는 거가 대부분이고요. 또 취업난이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에 대한 기본 요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올드루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인생의 목표나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 목표 설정이 외부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 때문에 설정하기 힘들다는 좀 비겁한 변명들이 있지만 먼 미래가 아니고 5년이나 10년 후에 본인의 목표는 반드시 미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입사 후에 무슨 일을 할지 그 직무에 대해서도 조금 냉철하게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내 다양한 직무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체계적인 교육 자체도 좀 부족합니다. 네. 실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업에서 다양한 정보를 충실히 경험한 강사님보다는 이론적으로 학습한 강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실한 교육이 되고 이것이 구직자에게 그냥 전파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모르는 채 합격 확률이 높은 데만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도 올드루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예. 자, 올드루키. 그렇지만 즐겁게 일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즐겁게 일하고 회사 생활을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즐겁게 갈 수 있는 회사는 좀 없는 부분이 많고요. 네. 조금 더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좀 명확히 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창업이나 취업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는 노력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실제 일의 가치관이나 직업, 직무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멘토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멘토들과 꾸준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멘토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주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멘토가 참 중요하겠네요. 네. 자, 두 분은요, 혹시 인생에 아주 훌륭한 멘토가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멘토인데 멘토가 있겠어요? 멘토? 네, 이분들도 멘토가 있으셨을 것 있을까요? 같아요. 있어요? 예. 네, 실제 저는 한 두 분의 멘토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분이신지 한 여쭤봐도 분은 될까요? 저기 법률 쪽에 계시는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제가 예전에 대우그룹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기조실에 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예, 요즘은 별로 제가 도움을 더 드리는 편이죠. 근데 예전부터 훈훈한 꾸준히 관계군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 예. 오히려 제가 고민하는 순간에는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더블 멘토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은현 실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몇 분 있긴 한데요. 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멘토라고 하면 지금 살아 계시지는 않는 분인데요. 아이고. 세종대왕입니다. 네, 제가 예? 오래전 세종대왕이요? 분을 예. 제가 멘토를 세종실록을 너무 오래.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 그 이외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꼽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역시나 세종대왕이고 그래서 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지금도 역시나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멘토가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로에 가면 그렇게 그분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많이 예.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자, 뭐 세종대왕에서 연결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극작스럽게 구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왔네요. 네. 자, 그럼 어떤 네. 멘토가 좀 가장 좋은 멘토일까요? 일단 멘토는 일단은 같은 과의 선배는 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학과 선배의 경우도 구직자나 취업준비생 입장이라면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 이 멘토는 창업이나 취업에서 현직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멘토의 출발점은 본인의 지인이나 친척이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또한 이제 멘토를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지나친 요구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 멘토에게 질문할 경우는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저 또한 가끔 구직자한테 질문 받는 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포괄적인 질문을 받는데 저 역시 황당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멘토를 가졌다면 실제 본인이 고민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시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저도 이제 저 친한 그 방송 선배님한테 네. 이제 일 좀 주세요.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힘드니까. 너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도 할 게 없다고. 네. 예. 자, 오늘은 왜 일하는가, 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처방 좀 내려주셔야죠. 실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인 핵심 가치를 먼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가치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뭐가 있는지 컨텐츠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 내용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 진단지가 있는데요. 그런 진단지를 통해 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구축해두신 스토리가 있죠. 또는 일기에 적으신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그때 그 사건들을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요소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일단 리스트업을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리스트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면 되겠죠.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어떤 역량이나 가치관 그리고 신념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시고 기록을 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윤호상 소장님. 네, 일에 대한 가치관, 본인의 미래 목표, 로드맵, 그다음에 취업 시의 직무에 대한 고민은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구직자들은 대부분이 스펙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합격 확률이 높은 직무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순간에 출발점인 그 출발 신호를 듣지 못하고 이제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우왕좌왕,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좀 냉철하게 되돌아보시는 노력뿐만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멘토들을 적극 찾으셔가지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구직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들 이렇게 유익하게 많이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윤호상 소장 그리고 조은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